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한밤중의 오름소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어두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고요한 밤,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같지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한숨소리나 이상한 소리들이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친 소리와 함께 검령집의 제1조가 나와있던 페이지가 뜯겨나갔다. 그 외에도 몇 장이 더 뜯겨나가더니인다. 그걸로도 모자란지 아이 몸이 통으로 뜯겨나가기 시작해 결국 검령집은 반쪽짜리가 되어버렸다. 종민은 누군가의 투박한 손짓 끝에서 이리저리 흩날려 작업대 위를 어설프게 덮었다. 상점 안에 있어야 할 작업대가 바깥에 덩그러니 나와 있었다. 관청에 신고된 배치도와는 맞지 않는 부서였다. 단속에 적발되어도 상관없다는 듯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와 있는 작업대. 종이로 덮지 못한 부분이 신문지 몇 장이 더 있자 비로소 가려졌다. 온갖 색깔과 굵기로 강조된 신문기사 제목들. 우려, 기사, 대피, 참사, 납치, 기포, 먼지, 저울, 명령, 수호, 실패, 둥계, 생존. 그 뒤로 더 이상 신문은 발간되지 않은 걸까? 일간 신문인데도 벌써 몇 개월도 더 지난 기사들로만 가득했다. 한 남자의 쥐약 소리와 함께 큰 고깃동이다 책상 위에 옮겨졌다. 남자의 손으로 15뼘에서 20뼘 정도 될까? 꽤나 푸짐해 보인다. 팝니다. 나고 피가이드 써놓은 팻말이 그 앞에 누르신다. 원래는 돼지고기의 등급을 표시하던 팻말인 듯 하다. 손님 운명은 술라. 여인은 만삭이 배가 힘겨워 보인다. 작업대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배를 부며잡고 있다. 두 눈이 먼 모양이다. 병이 원인은 아닌 모양으로 대충 묶어놓은 붕대 사이로 기석김 직물이 질질 흐른 채 굳어있다. 어디선가 날아올 파리들은 추운 날씨와 어울리지 않게 통통하기만 하다. 이거 사냥거입니까? 아빠! 성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자 흔한 인사도 없이 상품에 대한 흥정도 없이 여인은 메마른 목소리로 남자를 한 번 부르고 말뿐이었다. 손님도 그에 별 신경 쓰지 않는 듯 상품을 이리저리 쳐다볼 뿐이었다. 예, 오세요. 정머리로 갑니까? 퉁이나 무기로도 파나요? 뭐 어떻게 사고 싶으신데요? 뼈도 좋고 살코기도 좋고. 저도 집을 기다리는 입이 많아서 쏘는 거야 요구대로 해드리고요. 지불은 뭘로 하실 겁니까? 이거 근처 상표의 장신구가 잔뜩 되었다. 머리띠나 팔찌, 귀걸이 따위가 빛나고 있다. 그러나 그 반짝거림이 무색할 만큼 상인의 표정은 어둡기 그지없었다. 야,
있어요? 손님은 예상 있다는 그 손으로 통 속에서 담배 두갑과 잔쯤 남은 소스를 꺼냈다. 상인은 비로소 조금 초조해 보인다. 앞이 보이지도 않는 안에 있는 치를 술술 살피더니 작은 실톱으로 소리 죽여 몇몇 부위를 듬직하게 썰어냈다. 그리고 작업대 위에 널브러져 있던 종이 몇 장에 고기를 대충 포장했다. 먹을 건 없습니까? 야채나 말린 과일 같은 거요. 딱히 없어요. 우리도 미숫가루 말고는 주식이라고 할 만한 게 없게요. 그럼 뼈를 남겨놓을 테니까 미숫가루와 바꿉시다. 네? 네.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남겨봐 주세요. 왜? 조심히 가세요. 남자는 멀어지는 손님의 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소주를 한 모금 털어놓았다. 속이 따끔해졌는지 입김이 멀리까지 뿜어져 나왔다. 아내는 고법 주물고 있다. 배가 고픈 모양새를 보면 쌍둥이라고 짐작되었다. 그 틀어진 팻말을 고쳐 생기 상품을 따고 팔렸다. 가지런한 치아 사이로 모험급 반짝인다. 집재로 뽑아낸다. 큽니다. 그렇게 아빠가 과자 먹고 이 안 닦으면 충치가 생긴다고 겁을 그렇게 줬는데도 결국 충치가 생겨 어린 나이에 시술했던 큽니다. 치과가 무섭다고 울고 부는 녀석을 어르고 달래어 데려간 끝에 새끼 임기까지 자주겠다고 약속한 끝에야 겨우 시술할 수 있었던 큽니다. 그 금리는 이제 어느 장터에서 형편없는 상태의 야채나 떡진 밀가루 따위와 바꿔서 있지. 상품의 명치 부분에 칼을 대어 사람 인자 모양으로 자른다. 막을 걷어내고 지방을 다뤄낸다. 발골용 칼을 대어 발빗대를 벌린 후 매장을 하나씩 꺼낸다. 달리기를 유난히도 좋아하던 아이의 심장이다. 찬 걸 좋아해 자주 배가 아프던 아이의 귀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또렷이 기억나는 아이. 그의 아이. 공제로 아니면 소금에 절여서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의 식탁에 오르겠지. 남자는 한 아이의 생글생글한 미소를 떠올리려다 방금 상품의 괴를 갈랐던 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살짝 찔렀다. 선명한 앞을 손이 없는 힘으로 찌른다. 이건 상처를 겁니다. 먹거리다. 속상거리다. 갈아서 뭔가랑 바꾸는 화폐뿐이다. 남자는 남은 소주를 상처에 조금 붓는다. 남은 한물을 완전히 들이킨다. 아내를 쪼보록 점지려
표고 이랬습니다. 들어가시자. 이제 내가 앉아 있을게. 여보, 들어가시자. 강한 오타 처음 같아서. 그래도 찬 공기 오래 마시면 안 좋아. 기름 못 하다가 전기도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이 말 아니? 자러 간다. 남자는 또 의자에 앉았다. 첫 손님 이후로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다. 새 한 마리 날아오는 법이 없었다. 혹독한 겨울, 짙은 회색빛 하늘, 눈꺼풀이 돌돔이 차요 무겁다. 남자는 다시는 꿈을 꾸고 싶지 않았지만 어김없이 그 꿈은 그를 초대했다. 놀이터복을 발전 놓쳤다. 나무 색깔 가득가득 미끄럼틀 시소 정글지 하하오고 뛰어노는 아이들 스쳐고는 어른들 피어난 무섭고 행복한 오늘과 별일 없이 찾아올 매일. 일어나라, 베이크런을 찾아라. 행복 속에서 행운을 찾아오 나의 아이야. 등이 거미 묻어서 깨져. 온 힘 다해 지켜줄 나의 아이야. 시도 내 사랑, 내 분이신. 여기 있어. 보령으로서 옆에 있어. 너는 되지. 여기 있으니까는 근데 멈추지 않던 고열, 지침에 잔뜩 섞여 나오던 피, 한참의 경련 끝에 식어버린 작은 꽃, 전운이 걷던 장례시, 일관조차도 구할 수 없는 모양시, 묻을 곳이 없어 시체가 산처럼 쌓아오르지. 도시에서 각자 만삭의 돈먼 안에 청소를 할 수 없기에 정력적 떨어져가는 식량부 식소 사장님 누군가 구름소 숨소리 술지련이 언제 울었는지 눈꼬리 가득히 눈이 들어가 있었다. 정정제칼 눈을 몇 번 훔친뒤 일어섰다. 누구세요? 사장님, 왜? 뻥마, 홍중난지, 손님은 정육점이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던 시절 1년에 몇 번씩 다다로운 위생 점검을 오곤 하던 관봉소 공무원이었다.
정악스럽다는 얼굴로 쳐다보는 눈초리를 보아하니 상품을 사러 온 건 아닌 듯하다. 등 역시 영양 상태가 좋지는 않은 모양으로 시골이 잠적하고 눈 밑엔 식미가 잔뜩 꼈다. 500원 공무원증 사진 속 인물과 종이의 인물이라곤 믿기 힘들 정도였다. 사장님, 신부가 차러 왔어요. 누가 사람 고기를 산다고. 봐주세요. 어차피 당장 고발하고 싶어도 사장님 징수서 받을 종이 한 장도 구하기 힘들고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오면서 진짜 아닐 거라고 허위로 누가 찌르는 거겠지. 그렇게 기리면서 왔는데 사장님 아들이잖아요. 대체로 왜요? 왜? 시장에 고기라곤 통조림 말고는 찾기도 힘들고 그나마도 먹을 만한 건 군대랑 경찰이 가지고 있고 시민들은 키우던 개 잡아먹고 지나가던 길고양이 잡아먹고 그마저도 다 먹어서 지 잡아먹고 돌지 쏘고 누가 몰라요? 그래 사람 고기 먹는 마야 솔직히 이젠 기밀도 아니죠. 근데 왜 사장님 아들을 사장님이 조금 아내가 싸움 중이를 임신 중이에요. 만삭인데 뭔가 먹이지 않으면 셋다 배근 나보는 걸로는 저 혼자 하루 한 끼 배부르게 먹기도 힘들어요. 그나마도 아미한텐 턱없이 모자란 영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죽은 아들을 팔았습니다. 썩기 전에 먹을 수 있는 부위로 고기라면 장하기 홈주무감이라고 불린 자매는 뒤돌아서서 한참 동안 땅을 바라봤다. 어깨가 작게 들썩했다. 조금 감정이 정리가 된 모양인지 사명은 품속에서 이면지를 꺼내 확인서라고 씁니다. 현장 확인절과 이sam이 없었다는 내용을 작성한 뒤 자신의 서명을 하곤 확인자란을 남자에게 내밀었다. 사장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살 고기도 없는데 거기 똑바로 파시라고 할 수도 없고요. 사장님 자막하면 쌍둥이 엄마 하나 놔두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사장님, 아내분 잘 지켜고 계세요. 남자가 서며마자 홍주무감은 그대로 자리를 떠나려다 멈칫하더니 품속을 찢어
초콜릿 몇 개를 남자의 손에 치워주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사자 해요. 우리 다 같이 살려줘. 운중관이 떠난 자리. 남자는 의자에 앉아 줄담배를 피웠다. 초콜릿은 남자의 한쪽 손바닥 안에 여전히 쥐어져 있었다. 그 잿빛 하늘이 점점 흑빛으로 어두워져 갈무려 종손님이 다녀갔다. 라면 한 모프, 김치 약건과 한쪽 발을 바꾸고 마누이 시래기 세 다발과 뱃살 한 봄치를 바꿨다. 잠사를 거두고 작업대와 소품을 가게 안으로 들인다. 전기가 자주 끊기기 때문에 냉장고는 더 이상 있어도 쓸 필요가 없었다. 길어지고 더욱 톡해진 겨울이었기에 고장난 쇼케이스 안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보관은 꽤 참이었다. 누군가 훔쳐갔어야. 잠가놓은 쇼케이스 안에 든 상품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남자는 갑작스레 머리를 감싸지며 절규했다. 1초에 한 번씩, 그보다 더 자주. 자신의 이성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던 끈이 일순간 끊어졌다.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주 정확히 인지해버렸다. 아빠? 아니야. 너무나 터머야해. 시기잘 거기까지. 천상은 살인 뒤. 그는 무너져 내렸다. 빼놓은 금리, 라면, 김치, 담배, 시래기가 제각각 아들의 한 덩이, 덩이. 남자는 눈알이 터질 듯, 목숨이 찢어질 듯, 내장이 꼬리짓한 느낌에 바닥을 미친 듯이 굴렀다. 치맛 가래가 끓었다. 입과 코로 쌉싸름한 냄새와 신음이 터져 나왔다. 아들이 떠나기 전에 단말마와 닮았다. 이게 창벌이라면 달게 받으리라. 남자는 차라리 이러다 죽으면 좋겠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죽는다는 건 하늘이 배려해줬을 때나 가능한 일인 걸까? 야속하기도 그는 눈을 떴다. 아주 차분한 상태에서 참참히. 언제 가게 바닥에서 잠든 것일까? 참바닥에서 잠가닥에 몸이 한참이나 말을 짓지 않았다. 바보 같은 놈. 아내 뒷일을 먼저 챙겼어야 하는데. 자신을 자책하며 그는 담으로 나왔다. 여보, 지음이 없는 걸까? 대답조차 하지 않는 아내가. 아니지, 식사 준비, 잠을 자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 오늘따라 유난히 정교했습니까? 눈가의 상처는 아물고 있을까? 아까 홍중관이 왔을 때 보건소에서 항생제라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볼걸. 생각이 꼬리를 무는 와중에 남자는 아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발견했다. 아내는 숨이 끊기지는 않았으나 한층 혼조를 벌인 상태로 밑에선 시석긴 무언가가 왈칵 쏟아지고 있었다. 남자는 아내의 가녀린 심장박동을 확인하곤 곧장 연락할 수 있는 모든 번호에 전화를 걸었다. 물론 10곳 중 9곳은 목종이 돼버린 지 오래였다. 다행히 처음에 전화가 된 시청 담직실에선 긴급 구호 인력을 보내겠다고 했으나 그조차도 인력이 모자라 가까운 도시에서 사람을 빌려와야 할 판이었다.
남자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 그나마 얼굴이라도 아는 이웃들 집에 도움을 요청했다. 저기요, 도둑과 사위 안을 방치리라고 자화해서 갑작스레 문을 두들기에 방대지를 이웃에 우겨모았다. 저기요, 저기 안을 켜세요? 안을 켜시죠? 잠깐만 나와보세요. 저기요, 사위를 씹어요. 저기요, 제자 놀래요. 사랑이 좋아요. 깨끗이야. 지금이면 그러면 도와주세요. 저기요. 놓고 하는 주먹에 지몸이 베개집 밑에서야 조금가 문을 열어주었다. 정립점이 잘 되던 시절 고기 등급과 가정 문제로 한 번 말다툼을 크게 벌였던 사람이었다. 동nem이 수의사라고 했다. 동네 어디서 동물병원을 한다던 남자. 그때 잘해줄걸. 사회할걸. 남자는 짧은 반성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북만 중인 아내가 집에 있고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속사포같이 쏟아내었다. 사람이 치우던 동물은 모조리 먹어치우고 없게 된 마당에 실업자가 되어있던 수의사는 남자애만의 직업의식이 뛰어나는 듯 멍한 눈에 서서히 빛이 돌아오더니 몇 가지 응급 처방을 내린 후 자신의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다. 남자가 집에 다시 왔을 때 아내는 더욱 신음하고 있었으나 아까와는 달리 의식이 조금 돌아온 상태로 힘겹게 사토하고 있었다. 여보, 힘내. 남자가 아내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며 수의사가 내린 지시 몇 가지를 따르는 동안 북만을 위한 도구를 가져온 수의사와 인근 도시에서 의약품을 들고 급히 달려온 의료진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그들은 서로 자기 직무에 대한 소개를 짧게 마친 뒤 곧장 선우의 역할을 정해 아내를 살피기 시작했다. 남자는 방 밖으로 나와 돛대 몇 개를 주워다 다시 불을 붙여 피웠다. 쇼케이스 쪽으론 아예 시선을 두지 않았다. 아직 자기 자신조차도 온전히 달리지 못하는 그였다. 그런 와중에 자신의 마음을 약하게 할 무언가를 마주해서는 안 될 터였습니다. 방황하는 마음은 뿜어져 나오는 담배 연기와 같이 흩어지게 난복했다. 허브무엔 방에서 나온 의사 한 명이 마스크를 벗으며 남자를 불렀다. 남자는 급히 담배를 피워 끈 뒤 방으로 들어섰다. 우렁찬 미로 있음이 통일없습니다. 역시 쌍둥이 아트나 영웅적이었다. 위독한 상태의 아내를 돌봐서 쌍둥이마저 무사히 받아낸 의료진에게 실수만 있다면 승소송장을 차려주고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런 영웅들의 태송엔 장황한 구석이 역력했다. 수의사는 깨끗한 천을 받아민 아기를 남자에게 반겨주었다. 쌍둥이는 우렁차게 울고 있었다. 울고 있는 이금에 족이었으나 몸은 하나였다. 쌍쌍둥이였다. 그 정도가 심해 눈은 세 개였다. 눈은 하나, 입은 족이. 낯선 세상에 태어나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오는 아기. 그런 아이를 두고 수줍맥지만 놈이 망담이 도착하는 답이 차마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지 못하는
영웅들. 어둠이 차오른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다. 먼지 가득 섞인 회색늘. 남자는 끔찍 아이를 품에 소중히 안았다. 아기, 착하지? 아파야 한다. 바깥에선 정보방송이 울리고 있다. 독궁숙인가? 의료진들은 밖에 대충 세워놓은 차를 걱정하고 있다. 오호, 남자는 아내에게 아기를 리아지체를 보여주었다. 신달소도 당신을 닮아. 자, 아주 예쁘다며. 아내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 더듬더듬 아기를 끌어안았다. 새 가족이 서로를 아느니 체온이 서로에게 전해졌다. 사랑해. 고생했어. 사랑해. 커다란 그 이름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어딘가의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린다. 한참 동안 시끄럽다니 폭음은 다행히 점차 멀어져 간다. 의료진들이 엎드려 있던 자세를 풀고 일어나 산모의 상태를 살피니 남자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고 아내는 어느새 삽이 금켜 있었다. 엄마는 당신이 태어난 아기의 체온과 울음에서 나오는 떨림을 느껴봤을 뿐이었다. 남자는 다시금 눈물을 터뜨리며 삭으로 라면과 초콜릿을 힘겹게 내밀었다. 영웅들 누구 하나 그것을 받지 못하고 하염없이 천장만 쳐다볼 뿐이었다. 눈과 폭격이 지나간 날이었다. 어떤 자네는 미숫가루를 들고 일전에 찾아왔던 청력점 앞에 도착했다. 그때 분명 주인장과 약속하게 미숫가루를 뼈나 고기와 밥고기로 했는데 참니다 라고 쓰인 작업대는 전혀 보이질 않는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몇 번의 노크 이후 문을 살며시 열자 성곽이 열려보인다. 남자가 들어서자 차디찬 점포 안에는 자신의 발소리만이 보일 뿐이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다 발개말 쇼케이스 안에는 그때의 그 상품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상품으로 팔기에 상태가 많이 변질되어 보였기에 사내는 고개를 자우고 저었다. 지왕부단 침입한 마당에 용기가 붙은 사내는 종거를 따 방문도 살며시 열어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천천히 닫았다. 사내는 어떤 종교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손으로 십자가 성우를 그으며 단문 앞에서 한 가족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그것으로도 모자란다고 여겼는지 합장한 채로 나무 아미타불 하며 가게에서 주민이 빠져나왔다. 담 안에는 상품이 될 만한 것들이 잔뜩 있었으나 사내 역시도 앞서 어떤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그간 외면해온 인간성이 깨어나르는 느낌이 들자
다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불가침의 영역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여전히 뭔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한밤중의 울음소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